제가 그 연구를 지금 다 마무리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된 원고를 두 분께 보내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해주실 건데 네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사실 지금 2020의 이 시대를 저희 역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역사이기에 이런 난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좀 뚜렷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근데 이 글에서도 어쩌면 우린 항상 문제를 해결으로만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해결이 아니라 좀 직시하는 방법,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. 어쩌면 이렇게 미투와 코로나 시대를 엮어가는 연구자님의 생각이 그동안 어떤 해결 방식의 논의가 아니라 좀 여성적이고 수평적이고 횡단을 좀 가로지르는 어떤 이런 문제를 좀 발견하는 것으로서 좀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짐작이 들었고요. 이런 코로나 시대에 감각하는 예술이라는 넓은 범주로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글로 좀 엮어나갈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. 연구자님이 생각하는 공연만이 할 수 있는 신체적 공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코로나와 미투를 좀 넘어서 더 나은 약속은 무엇일까? 이거 좀 기대하기도 하는 답변이긴 하지만 두 가지 약속이 어쩌면 제가 또 이 자리에서 후에 또 생각을 다듬어서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답변 드려야 되죠. 최민 드라마터그님이 제 질문을 받았을 때 느꼈던 당혹감일 것 같은데 그 신체적 공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감각을 지금은 다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은 잊을 만큼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. 물론 줌으로 회의를 하고 줌으로 낭독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. 이게 어떻게 보면 공연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.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. 그랬을 때 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장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1번 고민이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예술 장르라는 건 좀 다른 것 같거든요.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더 나은 미래는 정말 모르겠어요. 더 나은 미래는 찾아야겠죠. 네, 일단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. 네, 일단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연구자님이 질문을 구성하신 그 기승전결의 맥락이 무엇일까 좀 궁금해졌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게 분명히 무엇으로 읽혔는데 제가 느낀 기승전결은 어떤 카메라 렌즈를 개인의 아주 내적인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밖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승전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 그 질문을 구성하는 데에서 되게 궁금했고, 근데 그 기승전결을 따라가서 읽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그 앞서 있었던 질문들과 좀 대답이 괴리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읽으시면서 그런 걸 저와 같이 느끼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, 저는 이제 한 가지 떠오른 단어는 자기 주체성이었는데 미투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자기한테서부터 나온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거지만 한편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연대한다는 건 정말 무엇일까?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연대를 상상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. 네, 질문 구성은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셨어요. 먼저 굉장히 일상, 그 개인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고, 그러니까 이 글을 읽었을 때 개인이 잘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, 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, 마지막 평화가 가장 확대된 걸 텐데, 이 평화라는 질문을 다들 좀 어려워하신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평화라는 질문 때문에 답변을 안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생각해보지 않은 단어, 너무 낯선 단어였던 거예요.
우리가 지금 이 섹션의 제목이 작은 평화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던 것. 그래서 빨리 대답할 수 없었던 게 있었고,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읽으면서 이게 약간의 점핑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다 저랑 공연을 해보고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들이어서 읽으면서 조금 말투, 얼굴 표정이 상상이 계속 됐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대로 읽혀져서 점핑을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듣고 보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너무 큰 질문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, 그 다음에 팬데믹 시대의 자기 주체성은 이것도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인데, 미투 이후에 연대는 일상이 되었거든요. 미투 이후에 많은 조직체들이 생겨나고, 그리고 그 조직체에 어떤 한 조직체에 자기가 몸담고 있지 않을지라도 다른 조직이 하는 일도 내 일처럼 정말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, 코로나 시대로 왔을 때에는 마음은 이럴지라도 일단 몸이 만나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좀 단절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코로나 N차 감염으로, 그러니까 뭐 2차 감염, 3차 감염도 아니고 N차 감염으로 극단에서 무더기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내가 정말 안전하지 않으면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나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도 타인을 위해서 생각하게 된 것, 그래서 조금은 더 괴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, 연대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, 저는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개별의 목소리를 묻히지 않게 만드는 거가 아닐까. 그리고 이게 어떤 하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그런 글쓰기, 그런 장을 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. 왜냐하면 그 N차 감염이 계속 일어났던 극단의 연출가님이 되게 대처를 잘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대처를 잘 하셨는데 데미지가 있는 거죠. 자기한테 미안함과,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, 그리고 답을 내려줄 수 없는 것,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식 사다가 문 앞에 걸어놓는 것, 이런 것 이외에는 별로 없는 이 상황에서 좀 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찾기를 멈추지 않는 것밖에 지금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, 그 다음 공연의 형식에 대해서 끝없이 좀 연구를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.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고, 이제 차차 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인터뷰에 응해주신 친구들아 고마워 라고 말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너무 고마웠고요. 그리고 응해주고 싶었는데 고민이 길어져서 못해준 한 10명 정도 더 있어요. 이 친구들에게도 너무 고마워요. 왜냐면 이게 쉽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, 그것을 다시 한번 저한테 환기시켜줘서 고맙고요. 그리고 우리가 뭐 함께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, 이것 자체도 함께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작은 움직임, 작은 발걸음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. 너무 좀 교조적인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, 네, 이것밖에 지금은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